이것이 정력 과인을 조롱하고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 적힌 글이란 말이냐? 배후? 그놈의 배후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 도성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 어귀를 휘감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술라군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날카롭게 깨트리고 있었지요. 이 깊은 밤, 한 사내가 숨을 몰아쉬며 도성 서쪽 담벼락 아래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검은 먹물이 잔뜩 묻어 축축해진 종이 한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흘러내렸고, 그 땀방울은 턱끝을 타고 내려와 차가운 바닥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품 안에서 눅눅하게 굳어가는 밀풀을 꺼내 거친 담벼락에 정성스럽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돌벽의 오밀조밀한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사내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며 가슴을 때렸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술라군에게 이 모습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은 물론이요, 고향에 계신 노모와 어린 자식들까지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내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키고는 떨리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런 종이를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가뭄과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짓눌린 백성들의 울화가 응축된 폭탄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향해 던지는 유일한 해악이자 조롱 섞인 탈출구였습니다. 사내는 종이를 붙이고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써내려간 글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란 말이냐?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저 대감들은 고기 씹는 소리만 요란하구나. 사내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나직한 한식은 차가운 방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하얀 입김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장터 근처의 담벼락은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몰려든 백성들은 담벼락에 붙은 글귀를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읊어주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눈물 짓던 백성들이 종이 한 장에 적힌 날카로운 풍자 앞에 서자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를 뒤흔든 괴서의 시작이었고,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민초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듣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평안히 보내고 계시는지요? 창밖으로 스미는 햇살이 제법 따스해진 것을 보니 어느덧 우리네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전국 팔도 어느 고즈넉한 댁에서 이 노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요?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혹시 마당가에 연분홍 꽃망울이라도 터졌는지 댓글로 조용히 귀뜸해 주시면 참으로 반갑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고귀한 지혜와 살아오신 세월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해준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큰 난리가 났을 때 난리자베스라는 기묘한 말을 쓴다고 합니다. 영국의 저 먼 나라 여왕 이름에 난리라는 우리말을 붙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차라리 웃음으로 넘겨버리겠다는 뜻이지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손주 같은 젊은이들이 선택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우울해하며 주저앉기보다는 차라리 그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며 버텨내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난리자베스라는 말이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써오던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름만 다를 뿐 조선의 백성들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이 닥칠 때마다 담벼락에 괘썰을 붙이고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나라에서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라며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백성들에게 그것은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해 날리는 시원한 조롱이자 마음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임진년에 그 참혹한 전쟁이 터지고 강토가 유린당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임금은 백성을 뒤로 하고 저 북쪽 의주로 피란을 떠났고 남겨진 이들은 외놈의 칼날 아래 낙엽처럼 쓰러져 가던 그 암흑 같던 날들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물을 채우고 흙을 파먹으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 처참한 지옥 속에서도 민초들은 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사실은 용의 자손이라 바다를 가르고 도망쳤다더라. 어느 깊은 산골에 신선이 나타나 외놈부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도수를 부린다더라. 지체 높으신 선비들이 보기에는 혀를 찰 허무맹랑한 헛소리였겠지만 자식의 시신을 가슴에 묻은 어미에게는 그 소문 한 줄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밥을 굶으면서도 스스로를 주먹자로 때리며 웃어넘기듯이 조선의 백성들도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라는 보자기 속에 쌓아서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한양 저잣거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괴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욕심 많은 대감댁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에 귀신이 붙어 밤마다 대감의 상투를 싹둑 잘라버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장터에 모여 그 이야기를 나누며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아니, 그 대감놈이 백성들 쌀을 그렇게 빼앗더니 귀신도 그 신보가 고약해서 상투를 가져갔나 보네. 실제로는 그 대감을 미워하던 누군가가 퍼뜨린 말이었겠지만 사람들은 그 가짜뉴스를 진짜보다 더 진하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이들이 정말로 그 대감 상투가 없어졌대? 라며 쑥덕거릴 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배고픔도 잊고 신분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민중의 거대한 함성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짓누를 때 그 무게에 깔려 죽는 대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무슨 난리냐 하고 한바탕 웃어젖히는 그 끈질긴 생명력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깊은 역사의 속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궤에서 한 장에 벌벌 떨며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조정의 관리들과 그럴수록 더욱 기묘하고 날카로운 소문을 만들어냈던 이름 없는 민초들의 소리 없는 전쟁. 그 뜨거웠던 사건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쉽게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나라의 정치도 때로는 낡은 줄을 풀어내고 다시 팽팽하게 매는 해현경장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내에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거대한 조선의 민심을 뒤흔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그 옛말의 이야기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가르침을 주는지 이제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날의 웃음과 눈물 소리가 바로 어르신의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자, 이제 그 담벼락 너머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담벼락에 붙은 종이 한 장의 파문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광화문 너머 궁궐안은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피우는 향료의 진한 냄새조차 가리지 못하는 쇠비린내 나는 살기가 어전 회의장을 가득 채웠지요. 용상에 앉은 주상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하가 올린 괴서의 필사본을 내려다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정령 과인을 조롱하고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 적힌 글이란 말이냐. 임금의 분노 섞인 외침이 천장을 울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대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비단 관복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마치 마른 잎이 구르는 듯 쓸쓸하고도 위태롭게 울려 퍼졌지요. 대신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영의정은 이마를 바닥에 붙인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필시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는 역당의 무리가 꾸민 짓이옵니다. 당장 포도청을 풀어 배후를 밝혀야 하옵니다. 주상은 영의정의 말을 가로막으며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바닥으로 내동개쳤습니다. 배후? 그놈의 배후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금 저잣거리에서는 과인이 용의 자손이라 바다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지 않느냐? 검은 먹물이 화려한 카페트 위로 튀어올랐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하며 일그러졌습니다. 그 시각 궁궐 밖 한양의 뒷골목은 평소의 활기를 잃고 쥐죽은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의 포교들이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가가호호를 수색하며 그를 아는 선비나 수상한 사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놈! 네 이마에 맺힌 땀이 심상치 않구나. 네 놈이 어젯밤 그 괴서를 붙인 놈이냐? 포교의 거친 고함에 길을 지나던 노파는 바구니를 떨어뜨린 채 바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줄줄이 포도청으로 끌려갔고 장터의 주막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르신.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생각까지는 막을 수 없는 법이죠. 포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는 와중에도 백성들은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더 기괴하고 자극적인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글쎄, 이번에 잡혀간 김신의 아들이 사실은 괴서범인이 아니라 대감댁 비밀을 알아서 입막음 당한 거라며? 누군가 던진 이 한마디는 담장을 넘고 골목을 지나 반나절도 되지 않아 한양 전체에 진실이냥 퍼져나갔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난리자베스를 외치며 엉망이 된 세상을 비웃듯 조선의 백성들도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 독한 웃음을 섞어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포도청 지하실에서는 매질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허위자백을 하며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포도장은 초조한 듯 입술을 바짝바짝 축치며 부하들에게 더 가혹한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뒤져라. 글씨체가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일단 옥에 쳐놓고 볼 것이야. 그의 명령에 따라 선비들의 서재는 난장판이 되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서책들이 바닥에 짓밟혀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늙은 유생은 핏방울이 맺힌 붓을 손에 쥐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종이를 태운다고 해서 백성의 원망이 타 없어지겠느냐? 붓을 꺾는다고 해서 진실이 꺾이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조정의 그 어떤 서슬퍼런 명령보다 무겁게 공기를 눌렀습니다. 조정에서는 괴서를 붙인 자를 제보하는 이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제보하는 자를 배신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밤마다 담벼락에는 전날보다 더 날카롭고 해악적인 새로운 괴서들이 보란듯이 다시 붙기 시작했지요. 주상 전하의 귀에는 백성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내시들의 아첨 소리만 들리는가 보다. 이 짧은 문장은 삽시간에 도성 안의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임금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정녕 이 종이 한 장에 무너질 만큼 허약했단 말이냐. 그의 혼잣말은 텅 빈 침전 안에서 공허하게 맴돌았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박창터에서는 이제 대놓고 임금을 비웃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뭄이 심한 건 임금님이 하늘에 노여움을 사서 그렇다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야. 사람들은 이 터무니없는 말을 믿으며 자신들의 불행을 임금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지배층이 가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백성들이 퍼뜨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문의 칼날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을 조정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관료들은 백성들을 짐승 다루듯 윽박질렀지만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연대했습니다.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방망이질을 하며 나누던 대화 속에는 조정의 기밀보다 더 정확한 민심의 향방이 담겨 있었지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차라리 우리가 직접 고글해서 하늘에 빌어야지. 저 높으신 분들은 우리 사정 하나도 몰라. 그들의 투박한 사투리 섞인 한탄은 곧 난리자베스라는 현대의 유머처럼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무지를 비웃었지만 사실 가장 무지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지 못한 자신들이었습니다. 옥사는 미어 퍼질 듯 가득 찼고 원통하게 죽어가는 이들의 곡소리가 한양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불길은 꺼질 줄 몰랐고 오히려 탄압이라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캄캄한 어둠 끝에서 조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칼로 백성을 다스리려 했던 조정의 오만이 부른 이 비극적인 결말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장 처절하게 장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주상의 침전에는 밤이 깊었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가 외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자리에 눕지 못한 채 낮에 압수한 해약적인 괴서 조각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거친 종이의 질감을 천천히 훑어내려갔고 먹물이 번진 자국마다 배어있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주상은 곁을 지키던 늙은 내관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난리라는 것이 정녕 과인이 만든 이 세상의 이름이란 말이냐? 내관은 대답 대신 깊게 허리를 숙였고 그의 그림자는 촛불에 일렁이며 벽면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용보자락을 사정없이 핥히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멀리 도성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신음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상은 문득 자신이 차고 있던 옥대를 풀러 바닥에 내려놓고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칼로 베면 피가 나고 몽둥이로 때리면 뼈가 부러지거늘 어찌하여 백성들의 웃음소리는 베어지지도 부러지지도 않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군주로서의 위엄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무력감과 처절한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상은 평소와 달리 정복이 아닌 수수한 도포 차림으로 어전 회의에 나타나 대신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신하들 앞에서 주상은 바닥에 흩어진 괴서들을 한 움큼 집어들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하얀 나비떼처럼 어전의 공기를 가르며 대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지 마라. 범인을 찾는 일 또한 오늘부로 멈출 것이다. 영의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장서 가로막았지만 주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역적들을 방관하는 저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상은 영의정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검은 곳 소리가 날카로워지다 결국 끊어지는 법이다. 지금 이 나라의 줄은 끊어지기 직전임을 왜 모른단 말이냐? 그의 말은 곧 해현 경장의 선언이었고 억압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으로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주상은 그날 이후 백성들이 괴서에 적어놓았던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들의 관직을 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곡간을 풀어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가짜뉴스의 근원지라며 윽박지르던 입들을 오히려 경청의 창구로 삼았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은 처음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점차 담벼락의 괴서 내용이 조롱에서 칭송으로 변해갔습니다. 글쎄, 그 엄하시던 임금님이 우리 곡소리를 진짜로 들으셨다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김노인은 주막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며 껄껄 웃으며 옆 사람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리라고 부르며 세상을 저주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라를 다시 세우는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지요. 현대의 젊은이들이 난리자베스를 외치며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듯 조선의 백성들도 임금의 변화에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힘은 칼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상은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주상은 역사 속의 한 명의 성군으로 기록되었고 그가 겪었던 괴서소동은 한낱 해프닝이 아닌 민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긴 이야기는 여기서 그 끝을 맺으려 합니다. 조선의 담벼락에 붙던 그 누런 종이 한 장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입가에 머무는 난리자베스라는 말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치고 해학으로 넘기는 위대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그 굽이굽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아마 이런 웃음들이 어르신들을 지탱해온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검은고의 줄이 너무 팽팽해 마음이 답답하실 때면 잠시 줄을 풀고 고쳐매는 지혜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오랜 이야기 어르신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깊은 눈으로 보면 이 역사의 순간들이 또 다르게 보이시겠지요.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히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품격을 높여주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늙은 이야기꾼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다음번에도 더 깊고 맛깔나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